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로 정확한 위치 추정을 하기 위해 계층적 구조의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리프로젝션 에러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에서 정확한 위치 추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3D 포인트와 쿼리 이미지의 2D 피처 포인트 간의 정확한 매칭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리프로젝션 에러가 뭐고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린 뒤 직접 실습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이미 구성된 3D 데이터셋인 3D 포인트에서 2D 이미지에 재사용시킬 때, 즉 리프로젝션 시킬 때 실제 피처 좌표인 2D 포인트 간의 오차를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합니다. 이러한 리프로젝션 에러가 적을수록 성능이 좋으며 이 리프로젝션 에러를 적게 하기 위해 최적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필수적으로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생성한 데이터를 통해 직접 3D 포인트로부터 2D 이미지의 좌표를 찍고 실제 값과 얼마나 오차가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와 외부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대문자 x, y, z는 3D 포인트 좌표를 나타내며 소문자 x, y는 2D 평면의 피처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3D 좌표의 내부 파라미터와 외부 파라미터를 연상해 줌으로써 2D 평면의 포인트 좌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기존 2D 이미지의 피처 포인트와 일치하면 이상적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안 찍고 일부만 보여드리기 위해 포인트 하나만 찍어봤는데요. 초록색 부분은 실제 피처 포인트입니다. 주변의 그레디언트 변화가 심해 포인트라는 것을 쉽게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피처 포인트에 대응했던 3D 포인트를 다시 2D 이미지에 재사용시켜 빨간색 점으로 표현했더니 실제 좌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렇고요. 더 가까이 보시면 이제 명확한 픽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사용된 빨간 점과 실제 값인 초록색의 픽셀 좌표 차이가 가로 3, 세로 7이므로 피타고라스에 의해 루트 9 플러스 49 해서 7.615가 바로 리프로젝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라키컬 피처 네트워크 GitHub에 들어가 해당 코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역시 GitHub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집을 누르셨으면 아래에 다운로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줍니다. 해당 폴더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된 소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셋으로 들어가시면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데이터셋을 받아줍니다. 여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데이터셋을 받아줘야 합니다. 여기 쿼리 폴더와 이미지 폴더 그리고 해당 데이터와 3D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먼저 쿼리 폴더에 있는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미지 폴더 그리고 각 데이터와 3D 모델에 있는 폴더 모두 다운로드 받아줄 겁니다. 여기 버전 1은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폴더를 생성해 줍니다. 먼저 3D 모델과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쿼리스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주기 위해서 먼저 해당 폴더에서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wget을 입력하시고 해당 링크를 이제 복사해 줄 겁니다. 오른쪽 눌러서 카피 링크 어드레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페이스트 해주면 링크가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대로 엔터를 입력하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해 줍니다. 다음 파일도 이제 카피 링크 어드레스 한 뒤에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다운로드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wget 페이스트하면 링크가 복사 붙여넣기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줄 겁니다. 해당 데이터 양이 꽤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려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다운로드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우선 3D 모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리스트들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이미지들을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죠. 네, 지금 해당 이미지는 열리지 않고요. 다른 이미지를 봐도 이쪽도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열 수 있는 이미지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 이미지들의 이제 해상도 역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값들이 저장된 데이터를 보셨고요.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이제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네, 파이프라인 아흔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킬 거고요. 해당하는 이제 파이썬 파일은 해당 폴더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켜 주셔도 되고요. 다시 보시면 여기 아흔 폴더 안에 파이프라인 파이썬 파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여기 현재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된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이것과 똑같은 이제 파일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실행시키면 이제 되진 않고요. 이제 좀 디버그와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디버그를 따로 해서 코드를 수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코드를 대신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주피터 노트북과 똑같은 파이썬 파일을 이제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주기 위해 터미널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sudo apt-get update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틀려서 다시 한번 입력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가상 환경에 들어가신 뒤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됩니다. 우선 먼저 피처 포인트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각각의 이제 MVM 모델이라든지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리딩해 줍니다. 그리고 콜맵을 생성해 주고요. 3D 이제 스트럭처 프롬 모션 과정이죠. 그리고 코비지빌리티 이미지 역시 불러와주고 그리고 3D 트라이앵귤레이션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하이라키컬 피처 네트워크의 일련의 과정이죠.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아웃풋 데이터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각각의 이제 카메라 그리고 이미지, 포인트 3D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면 카메라 파일에는 이제 카메라 아이디와 그리고 모델, 너비, 높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들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요. 제 이미지 아이디와 그리고 쿼터니언 값, 그리고 위치값 XYZ, 그리고 카메라 아이디와 이미지 이름, 그리고 2D 포인트와 3D 아이디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D 포인트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3D 좌표 XYZ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후 이제 방금 보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오픈CV와 numpy, 컬렉션과 패스리브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저장시킬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각 데이터들을 정렬해서 저장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우선 사용된 함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쿼터니언을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향후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방향 데이터가 4차원의 쿼터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리프로젝션을 시켜줄 때 필요한 방향값은 로테이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미지.txt 파일을 불러와주는 함수이고요. 이미지.txt에는 이미지 id와 쿼터니언 값, 그리고 위치 값인 xyz와 카메라 id, 그리고 이미지 이름이 함께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D 좌표와 이에 해당하는 3D 좌표가 담긴 곳을 가리키는 id 역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id 값을 통해 3D 좌표를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txt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카메라 id와 모델, 그리고 너비와 높이, 마지막으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3D 포인트 값을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앞서 이미지.txt 데이터에 저장된 id 값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에서 3D 좌표 값인 xyz를 불러와 줄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데이터 셋을 이제 불러야겠죠. 각 이미지의 피처 포인트들의 좌표가 담긴 이미지.txt 데이터와 3D 포인트 데이터가 담긴 포인트 3D,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찍었던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값이 담긴 데이터인 카메라.txt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확인하고자 하는 이미지 id를 이제 키스라는 리스트에다가 담아두겠습니다. 이 id에 해당하는 이미지와 데이터들로 이번 실습을 진행합니다. 130, 255, 111, 630 총 4장의 이미지에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키스 리스트 안을 돌면서 처리해줍니다. 우선 해당하는 id 값을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 형태로 리스트를 다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3D 좌표를 담을 리스트를 초기화해줍니다. 여기 리스트의 각 이미지에 해당하는 2D 좌표와 3D 좌표들의 id 값을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각 해당 이미지의 XY 좌표와 해당 이미지의 3D 좌표 id를 반복해 불러옵니다. 현재 포문은 해당 이미지 안에서 각 한 개 한 개 피처 포인트 좌표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와 하나의 리스트 안에 이제 저장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현재 포인트 3D IDS 값은 이제 3D 좌표가 아니라 3D 좌표를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 개념의 ID입니다. 이 ID에 해당하는 3D 좌표 값들을 잠시 후 불러와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데이터에 마이너스 1 값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마이너스 1이 등장할 경우 저런 보이시는 대로 무시하고 건너뜁니다. 그리고 이제 어펜드를 통해서 x, y 좌표와 3D id 값을 이제 타겟 포인트 스트링에다가 이제 모두 담아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이미지가 담긴 경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미지들이 담긴 폴더 경로를 이미지 디렉토리 변수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타겟 이미지 헤더 이제 9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리스트의 마지막 값으로 이미지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에서 id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불러와 줄 겁니다. 불러온 이미지를 저는 변수 이미지에다가 저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에서 타겟 포인트 스트링 값 하나씩 불러와 주겠습니다. 현재 스트링 포인트에는 3차원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x, y 그리고 3D 좌표 값을 나타내는 id 이렇게 총 3차원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죠. 각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스플릿 함수를 통해서 쪼개주어 각각의 값들을 각각의 변수에 저장해 두겠습니다. 먼저 temp1은 x 좌표 값을 저장하며 temp2에는 y 좌표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3D id 좌표에는 3D 포인트 좌표에 대한 id를 저장해 두겠습니다. 이후 각 이미지가 가졌던 3D 포인트 id 값을 통해 진짜 3D 좌표 값을 불러옵니다. 모든 3D 좌표 값들을 이제 타겟 포인트 3ds에 저장해 두겠고요. 그러기 위해선 미리 초기화를 해둬야겠죠. 이걸 쓰는 이유는 추후 전체 포인트의 이제 개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XY 좌표를 프린트로 찍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온 이미지에서 실제 그런 수루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내부 파라미터에는 이제 해당 XY 좌표 그리고 크기는 1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여드리며 마지막으로 파라미터는 마이너스 1을 통해서 내부를 꽉 차게 칠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제 위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3D 좌표로부터 리프로젝션을 시켜서 얼마나 에러가 있는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적으로 더 좋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시킬 이제 척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오픈CV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프로젝트 포인트 함수가 있는데요. 내부 파라미터를 저희가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쿼터 니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파라미터는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데이터로부터 쿼터 니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쿼터 니언을 이제 로테이션 변환 함수에 넣어 변수에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그 위치를 나타내는 트랜슬레이션 벡터 역시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설정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3x3 행렬로 이제 카메라 매트릭스를 초기화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포컬 랭스를 저장해 두고요. 그리고 1x1 위치에도 포컬 랭스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0,2와 1,1에도 각각의 주점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2,2에는 상수 1을 저장하고요. 왜곡 개수도 역시 설정해 줘야 합니다. 평소 왜곡 개수는 0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경우에는 왜곡 개수 역시 데이터로 주어졌으므로 사용하겠습니다. 왜곡 개수를 디스톨트 변수에 저장해 두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 이제 실험 결과 왜곡 개수를 이제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리프레션 에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구한 이제 모든 값들을요, 프로젝트 포인트 내부 파라미터에 채워둡니다. 우선 이제 3000의 3D 좌표, 그리고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슬레이션 벡터, 그리고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와 왜곡 개수인 디스톨트를 이제 대입합니다. 하지만 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제 이미지 포인트 2 값은 3차원입니다. 그래서 1차원으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차원을 2번 반복해서 제거해주고요. 그렇게 재사용된 2D 좌표를 변수에 저장해 두겠습니다. 저는 이제 X 좌표는 temp3, Y 좌표는 temp4에다 저장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3D 좌표와 이제 리프로젝션 된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사용된 좌표를, 즉 리프로젝션 된 좌표를 빨간색으로 해당 이미지에 찍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찍힌 그라운스루 값 좌표와 그리고 방금 빨간색으로 칠한 리프로젝션 된 좌표 값의 오차도 구해야겠죠. 그래서 오픈CV에서 제공해주는 norm 함수를 통해서 실제 값 좌표와 재사용된 좌표의 차를 절대값으로 구해줍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 값도 프린트해서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든 좌표들에 대한 리프로젝션 에러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에러를 먼저 우선 더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에러는 이제 길이 단위가 아니라 픽셀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이제 길이 값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역시 이제 민 에러 값을 우선 초기화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좌표를 이제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 에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해당 이미지에 함께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풋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평균적인 리프레션 에러를 확인해 봅니다. 위치는 이제 왼쪽 상단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출력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소 시간이 걸려서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미지.txt 파일과 그리고 포인트 3D 그리고 텍스트 이제 카메라 파일이 이제 좀 다소 용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와서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한창 실행 중이고요. 그럼 이와 같이 초록색은 피처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빨강색은 이제 리프레션 에러 포인트 찍은 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이제 평균 리프레션 에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같은 경우는 0.87414이고요. 에러가 평균적으로 1픽셀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1픽셀 또는 이제 뭐 약 한 2픽셀 정도까지 에러가 난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완벽하게 또 매칭이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처 포인트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요. 3D 포인트를 생성할 때 이제 동적인 물체는 여러 장의 이미지의 번들 어드저스트먼트 과정에서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3D 포인트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사람의 경우 피처가 추출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이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죠. 그래서 피처 포인트가 찍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무에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제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이제 주변 그레디언트들이 커도 이제 피처 포인트가 잘 추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의 경우가 잘 추출되는 경우를 보아 현재 바람이 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제 리프레젝션 에러가 1.03 정도가 찍힌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움직이는 사람은 이제 피처 포인트가 추출되지 않는 반면에 지금 구경하고 계시는 할머니는 피처 포인트가 지금 추출이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이제 골고루 피처들이 추출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해당 이미지 같은 경우는 리프레젝션 에러가 0.866 정도가 되겠네요. 건물들은 이제 피처들이 잘 추출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리프레젝션들이 이제 찍힌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이제 다소 골고루 많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왼쪽 나무 같은 경우는 피처가 잘 찍히지 않았네요. 그리고 오른쪽 나무는 이제 피처 포인트가 잘 찍혔음을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포인트들이 잘 찍히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도 이렇게 피처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찍힐 법한데 저자가 일부러 관심 영역을 이제 설정해 준 것인지 이제 마지막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당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레젝션 에러가 0.95고요. 가까이 보시면 여기 피처 이제 눈에 띄는 이제 피처 포인트가 있죠. 딱 봐도 이제 딱 나는 피처 같은 이제 피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역시도 이제 피처 포인트와 그리고 리프레젝션 에러가 완벽하게 매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동적인 물체여서 이제 피처 포인트들이 잘 찍히지 않았고요. 여기 나뭇잎들도 이제 바람에 날리는지 피처 포인트 역시 찍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이제 프린트문으로 찍은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2D 좌표는 이제 1286에 348이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3D 좌표로부터 2D 이제 재사용시킨 것을 보면 1287,347입니다. 각각의 이제 1픽셀과 1픽셀씩 차이 나죠. 그러면 이제 대각선 길이는 루트 2라서 1.414의 리프레젝션 에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프레젝션 에러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리프레젝션 에러를 정량적으로 구해 놓아야 앞으로 이제 리프레젝션 에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리븐버그 마크아웃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